자 여러분, 지금 이 비트코인 짧은 반등에서 풀매수 들어갔다가는 정말 크게 몰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겉으로 보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구조에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장기 추세 채널을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눌리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60K 부근까지 강하게 밀렸던 그 하락 이후 이러한 반등 구간을 두고 진짜 바닥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급락과 급반등의 과정에서 이 선물 시장에서는 이미 한 차례 대규모의 청산 랠리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시장에 남아있던 유동성마저 이 대부분 흡수가 돼버렸다는 거죠. 즉 이렇게 가격은 움직였지만 이 시장을 밀어줄 실질적인 자금은 줄어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한 최근 이 CPI 발표 등 주요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재성 반등에서 매물대 돌파에 연속적으로 실패했고, 이건 전혀 의미 있는 반등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호재에는 둔감하고 저항에는 힘없이 밀리면서 이 결국 저점을 다시 한번 낮추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여기서 오르겠지라는 희망에 베팅할 때가 아니라 왜 올리지 못하고 있는지, 왜 반등의 힘을 못 받는지 이러한 근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현재 차트에서 의미 있는 구간부터 빠르게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하면 이 반등은 나올 조건은 있었는데 이 올라갈 힘이 없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CPI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분명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이러한 흐름을 타고 이 장기 추세 채널 위로 다시 한번 복귀하는 반등을 보여줬죠. 자, 그 순간만 보면 이제는 구조가 바뀌는 건가 이렇게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 여기서 멈췄죠. 자, 왜냐하면 이렇게 가격은 올랐지만 이러한 호재성 반등을 받쳐줄 이 유동성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전에도 막혔던 이 매물대 부근에서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계속 윗꼬리만 만들다가 결국 매도 압력에 밀려서 다시 장기 추세선 아래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이 반등의 실패라는 거죠. 지금 차트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는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이 전형적인 약세장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리고 지금은 이 차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현물 ETF의 자금만 봐도 여전히 순유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기관 자금이 돌아오지 않은 시장에서 이 지속적인 상승 구조는 절대 어렵다는 거죠. 이 밖에 매크로적인 환경도 녹록지가 않은데요. 자, 이렇게 비트코인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트럼프의 중간 선거가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 캐비너시 의장이 지명되면서 이 긴축 또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압력 또한 남아있으며 이 AI 버블 붕괴로 인한 나스닥들 기술주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은 이 비트코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자산 전체가 동시에 눌려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긴장까지 고조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약세장에서 외부적인 트리거가 하나라도 터지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빅쇼트와 함께 이 레버리지 물량의 강제 청산, 그 전에 이러한 반등이 진짜였다면 이미 강하게 위로 돌파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런 반등에 희망을 걸 게 아니라 왜 못 오르고 있는지 이러한 근거를 알아봐야 될 구간이라는 거죠. 저 또한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받을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롱 포지션은 짧은 단타 위주로만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터디방에서도 이렇게 공유드렸던 숏 포지션 주요 목표가들 도달하면서 이 분할 익절까지 해드렸고,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터디방에서도 진입하면서 공유를 드렸었고, 이렇게 공유드린 포지션은 저도 직접 매매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현재 포지션까지 띄워놨으니까요. 당연히 제 돈 걸려있는 만큼 이 차트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은 자유 매도를 진행하셔도 되는데, 이 나머지 물량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이 69K 부근의 장기 추세 채널선을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이러한 구간이 이제는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다시 한번 이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움직임에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제는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전 저점으로 작용했던 이 60K 부근, 이 자리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이 장기 추세 채널 하단선인 56K 부근까지 하락의 마지노선으로 열어두고 이 바닥 잡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단순히 이쯤에서는 반등이 나오겠지 이런 막연한 예측보다는 주요 자리가 오면 대응을 하고, 지지가 확인되면 분할 매수, 반드시 손절 라인은 명확하게 지정해둬야 우리가 시드를 지키면서 이러한 바닥을 잡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직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미 있는 반응이나 재료들이 나온다면 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요. 당장 스터디방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알림 설정이라도 해두시고 이 영상으로라도 꼭 체크하셔서 매매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 당연하게도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차트에 맞춰서 제 관점이나 진입 시점들을 수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됐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 스터디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 스터디방은 제가 그냥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입장하시는 것부터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월에 얼마를 받는다거나 무슨 가입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불법적인 리딩방 같은 것도 전혀 아니니까요.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관점 보시다가 제 관점이랑 여러분들의 관점이 동일하시거나 마음에 드셨을 때 여러분들 손으로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자리 깨졌다고 무조건 숏 포지션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매매를 강요드리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들어가는 포지션만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제 영상이나 관점 공유 보시고 수익들이 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힘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의 알고리즘을 타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차트 관련 질문도 괜찮으니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입장 링크 바로 답장으로 가게 해놨으니까요. 또한 이렇게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이 번호와 함께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영상 하단에 입장 링크를 공개적으로 띄워놓고 운영을 했었는데 자꾸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외국인 분들이 자꾸 들어오셔서 이 방관리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함께 공부하시면서 같이 수익 내실 진성 구독자분들만 모시기 위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해당 번호로 직접 입장 링크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메일이나 텔레그램 아이디 남겨주시면 제가 며칠 뒤에 추합해서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문자로 바로 받아보시는 것보다는 좀 늦을 수 있다는 부분만 참고를 좀 해주세요. 당연히 입장하시는 건 전부 무료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관점 공유를 드렸을 때 처음에는 꼭 소액으로 먼저 따라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끌고 가는 스윙 포지션으로 드릴 때도 있고, 주요 자리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들어갔다 나오는 단타 포지션으로 드릴 때도 있는데요. 다들 잘 하시겠지만 처음 오시면 몇 번은 매매하시는데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실 거니까 만약 처음 오신다면 소액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시거나 제가 정말 잘하는지 한두 번 정도는 관망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당연히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되실 거니까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이 하방 관점의 메인 시나리오 보고 있고, 이 롱 포지션은 짧은 단타 위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장기적인 그림에서는 계속해서 상승 관점을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 우리는 이 자리에서 시드를 지키면서 이 바닥 잡기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지만 지금 이 126K 부근 고점부터 이 60K 부근까지 이런 강한 하락이 있은 뒤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기간 조정의 구간이 무조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기간 조정 뒤에 결국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이 추세를 다시 한번 상방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긴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코인 이렇게 박으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코인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건데요. 저 또한 이런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도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ETF가 껴있는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는 이 저점에서 현물로 모아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배나 3배 같은 레버리지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결국 이 저점 잡기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냥 근거 없는 감이나 이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그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갈 건데 먼저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 3월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했죠. 이렇게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굳히려는 상원 법안까지 나와 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이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지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수급적인 얘기 또한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 22,305개 보이시나요? 바로 이 20일날 시장이 공포를 떨며 하락하던 그 순간에 마이크 셀러는 하나로 무려 3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패닉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머리들은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20일날 있었던 매수는 무려 7개월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매수입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인 이 스트래티지 회사가 왜 하필 사람들이 다 던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3조 원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지금 가격이 싸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에 패닉셀로 손절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머니들은 하락장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큰 금액으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다음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이 수급적인 상황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러한 세력들 방어막 안에 숨어서 시드를 지키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점을 잡고 감정을 배제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근데 지금까지도 좀 들으시면서 이걸 내가 실시간으로 다 어떻게 대응을 하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저도 정말 공감을 하고 저도 당연히 처음 차트를 봤을 땐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에 매번 판단을 내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아직까지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좀 실전에 같이 쓸 수 있는 지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바로 이 AI 기반으로 만든 자동 매매 보조 지표입니다. 자, 이렇게 지표를 좀 켜고 보시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 데이터 값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복잡한 설정 없이도 현재 거래량과 그리고 이전에 반응이 있었던 주요 가격대, 이러한 구간에 쌓인 거래량 기반의 지지저항 포인트까지 반영해서 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자동으로 시각화해주는 지표입니다. 자, 이러한 일목구름대나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선 등 이런 지표를 끄고 보셔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 추세의 방향성을 알려준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과거 차트를 좀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신호가 떴을 때는 롱 포지션, 즉 상승의 흐름이 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빨간색 신호가 떴을 때는 숏 포지션, 즉 하락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어때요? 일단 보기는 정말 쉽죠. 특히 이 4시간봉 이상의 중장기 구간에서는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초록색 신호가 뜨고 나서 이 고점까지 비트코인 기준으로 7%가 넘는 상승이 나와줬고, 그 다음 구간에서는 이렇게 빨간 신호가 나오면서 이 바닥 부근까지 이 7.1%라는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이 다음 구간에서는 이렇게 신호가 뜨고 8%가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네요. 자, 물론 제가 이 지표만 보고 매매를 하진 않지만 이 지표를 활용하면서 불필요한 감정 개입 없이 정해진 신호에서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서 훨씬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이 설정 방법과 사용법을 설명한 이 전용 가이드 문서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 또한 본인 차트에 넣고 써보실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자동이라고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문구 따로 남겨주시면 이 지표 자료 또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차트에 넣으셔서 꼭 도움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저는 아직까지도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움직임, 이 바닥을 찍으러 가는 시나리오의 메인을 가지고 있고,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이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그때부터야 이제 상승 추세로 방향을 바꾼다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이 시드를 지키면서 이 저점에서 바닥 잡기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은 결국 완전한 추세가 정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이 손절가는 반드시 필수로 정해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유리하고, 이러한 각종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나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런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스터디방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렇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껴있는 상황 속에서 큰 변동성 또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혼자 대응하시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같이 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도한 프리미엄 추세선들과 실시간 관점 공유들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제 모든 노하우를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오늘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트레이더 태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